예, 소명교육 1과를 시작합니다. 주권선교사 학교는 소명교육의 8개 과를 공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명교육 그 8개 과를 한 과씩 공부해 가시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를 같이 풀어서 제출하고 또 한 과당 10분에서 15분 되는 이런 비디오가 1개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냥 얼굴을 맞대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으면 굳이 뭐 이렇게 비디오가 필요 없겠지만 그냥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디오 보면서 같이 좀 교제를 하고요. 생각들을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과를 시작하는데 1과는 소명의식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명의식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 없이 살다가 인생이 가치 없고 의미 없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래서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살기 위해서만 먹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자칫 먹는 것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존 스튜어트 밀은 말을 할 때 내가 그냥 돼지처럼 배만 부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인생이 그냥 단순히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인생의 다는 아니지 않는가? 그것보다는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정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배고프면 그런 생각 안 난다 하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특히 아이들이 굶주리고 배고파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다 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소크라테스니 인생의 가치니 의미니 철학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가 불러지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인생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배가 부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의 우리의 삶은 그냥 먹고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배부른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고민하고 또 어떻게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들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은 경우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먹고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위기로 닥쳐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떻든지 살아야 된다. 어떻든지 먹을 것을 확보해야 된다. 어떻든지 안정적으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위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해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남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화내동이라고 하죠. 우레솔에 맞춰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또 남이 시장 가니 나도 시장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해서 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그냥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은색 옷이 유행한다 그러면 자기가 검은색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도 당연히 나도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꽃무늬 옷이 유행한다 그러면 꽃무늬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보다는 남이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실제로 뭔가 유행할 때 다 그 유행되는 옷을 입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남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남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자주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남이 걸어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진짜 내가 살 길이고 나에게 좋은 길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많이 하면 그것을 그냥 따라하는 경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원시시대 때 어떤 한 부족이 먹을 것을 찾아서 채집경제 시대였을 테니까요.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그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많이 치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막 치니까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번개가 떨어져서 한 사람이 맞고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인지 그 전에 천둥 번개를 많이 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동굴로 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일부 사람들이 동굴로 막 쫓아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큰 나무 밑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멀리 있는 동굴보다 나무도 똑같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생각 없이 사람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서 나무 밑으로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지 않을 때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것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그 예에서 동굴로 숨은 사람들은 잘 된 것이죠. 남을 따라하다가 잘 된 것이죠. 그러나 나무 밑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위험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뭔가 하는 사람들은 뭔가 선택해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것을 따라가서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굴로 숨은 사람들처럼.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숨는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따라갔을 때 나무 밑에서 번개를 피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들 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고 잘못 살고 잘못 선택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옆집 아이가 학원을 간다 그러면 우리 집 아이도 학원을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면 영어 수학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또 피아노를 가르치면 피아노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영어 수학인지 피아노인지 아니면 태권도인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남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집 사는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그곳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에게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나 역시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것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 그것이 항상 좋은 선택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그 인생을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내가 더 배불리 사는 것, 그 이외에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히 그런 인생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엔 허무가 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것일 때 선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조금 더 이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